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간편정보로 신고할 때가 유리한지 아니면 단순경비를 신고를 할 때가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게 되거든요. 여튼 주로 여기 간편정보 신고를 할 건지 아니면은 단순경비를 신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는 그 신고 유형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간편정보 대상자 단순경비율 요렇게 안내 받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모두 체험 환급이나 모두 체험 납부 요렇게 안내 받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안내 유형이 요렇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간편정보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인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되는 경우에는 간편정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그냥 추계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건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비교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종합소득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액, 매출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 경비들을 빼죠. 비용, 우리가 소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그 필요 경비들을 빼고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거기서 빼고 마지막에 이제 세액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간편장부와 단순 경비율의 비교는 요 부분만 달라지는 겁니다. 필요 경비. 나머지는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편장부가 유리할 건지 아니면 단순 경비율이 유리할 건지를 비교할 때는 어느 쪽이 필요 경비가 더 많아지는지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많아지는 쪽이 유리한 거겠죠. 아무래도 이게 마이너스이다 보니 납부세액이 필요 경비가 많아지면 줄어들 테니까요. 그 필요 경비를 이제 계산하는 산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편장부하고 단순경비율하고. 그래서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세금을 계산할 때 원칙적인 방법이죠. 장부를 작성해서 매출부터 필요 경비까지 그 장부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영세사업자들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어렵다 보니까 추계신고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그거의 하나가 단순 경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 필요경비 계산을 장부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수익금액 매출 그러니까 이 매출의 몇 퍼센트를 단순히 때려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필요경비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간편장부가 유리할지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게 유리할지를 비교할 때는 일단 필요경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어느 쪽이 더 높은 금액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이렇게 해보면 단순 경비율은 이때 80%라고 역시 가정을 하고요. 근데 이 사업자는 1년 동안 뭐 대략 집계를 내봤더니 비용이 한 이 정도 들었어요. 사업하면서 한 1,880만 원 정도가 뭐 임차료가 됐던 아니면 수도 광열비가 됐던 뭐 지급이자 접대비 뭐 차량 뭐 유지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집계를 한번 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될 건지부터 보는 거죠. 매출이 2천만 원이었죠. 근데 비용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880만 원. 그래서 1,880만 원을 빼게 되죠. 그러면 120만 원의 소득 금액이 남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하는 건 똑같죠. 단순 경비율이나. 그리고 단순 경비율로 만약에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2천만 원 매출은 똑같고요. 단순 경비율은 매출에다가 그냥 단순 경비율을 곱해서 여기에 필요 경비를 대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 그러니까 요 필요 경비 대신에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수익 금액에 단순 경비율 여기서 보시면 80%였죠, 가정이. 이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경비율 표를 찾아가지고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필요 경비를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의 80%면 1,600만 원 정도죠. 이렇게 되면 1,600만 원이 여기서는 필요 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필요 경비가 간편장부로 했을 때가 더 많고요. 단순 경비로 했을 때가 더 적죠. 그래서 소득 금액은 간편장부 쪽이 더 적어지게 되니까 이때는 간편장부
쪽으로 신고하시는 게 세액 면에서는 반드시 유리한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적자인 경우 있잖아요. 사업 초창기나 아니면 뭐 당해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적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예를 정해 보면 매출이 2천만 원이고요. 이때 실제 비용 지출한 게 대략 집계를 해봤더니 2,3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비용이 매출보다 넘어갔죠. 이제 이때도 단순경 비율은 80%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물론 이제 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매출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적자인 경우를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의 수익 금액이 있고요. 지금 2,380만 원의 비용 지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편장부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380만 원의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순 경비율로 하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겠죠. 단순 경비율은 그냥 퍼센테이지로만 필요 경비를 계산하니까 이때 역시 4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의 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간편장부로 하게 되면 세금이 없죠. 아예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이쪽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세금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80만 원의 적자가 났을 때 이 마이너스 380만 원을 요렇게 세법에서는 마이너스의 이익이 나면 요거를 결손이라고 하고요. 그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손금이 났을 때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요거를 2월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신고로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면 2월 결손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2월 결손금의 쓰임새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수익금액 2천만 원이고요. 2차년도에도 똑같이 수익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비용이 1차년도에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요. 필요경비가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80%고요. 두 번째 사업연도가 됐더니 필요경비가 이제 1천만 원으로 줄죠. 그리고 단순경비율 80%는 역시 업종이 똑같으니까 같은 수치일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간편장부를 작성해가지고 2월 결손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 1차년도에 보시면요. 2천만 원에서 필요경비가 3천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1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죠. 당연히 이때 1차년도에는 세금은 없을 거고요. 적자니까. 그리고 이때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2월 결손금 1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 결손금을 2월 시킨 거죠. 그리고 2차년도가 됐을 때 2천만 원에서 수익금액 필요경비 1천만 원을 빼면 이익이 1천만 원 남죠. 그럼 당연히 이 1천만 원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온 2월 결손금 1천만 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2차년도에 이익의 1천만 원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과세표준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2차년도에도 이제 세금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모두 세금이 없어요. 근데 단순경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필요경비가 얼마로 실제 발생했는지는 상관이 없죠. 무조건 수익금액의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니까 1차년도에도 그렇고 2차년도에도 그렇고 각각 소득금액은 4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세율을 10%로 가정하게 되면 세금은 뭐 40만 원씩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2월 결손금을 꼭 만들어서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더 유리한 거고 굳이 단순경비율을 신고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편장부로 하면 세금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적자 380만 원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가지고 2월 결손금을 만들어서 넘기는 게 유리한 거고 이 사업자는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간편장부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여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사업소득 외에 뭐 근로소득이 됐던 다른 기타 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적자를 갖다가 그쪽 소득에서 써먹을 수 있다 보니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 그러면 요렇게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그러면 간편장부를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